안녕하세요. 코인 니엘입니다. 이제 파이어족 3억으로 하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파이어족 관련된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의 공격수는 결국 코인입니다. 파이어족 하시는 분들은 보통 S&P 500이나 나스닥, 요즘은 코스피 정도 하시고 코인은 쳐다도 안 봐요. 근데 결국은 자산을 불리려면은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가야 되고, 코스피는 잠깐 변동성이 셌던 거지, 결국 변동성의 킹은 코인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8만을 넘었다가 다시 약간 떨어졌습니다. 지금 78K고요. 78,000. 다음 메이저 저항이 83K입니다. 이거는 그때 도달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다음 저항 83K는 제가 트위터 X에다가 꽤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트위터 X 그리고 인스타그램, 제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할 때마다 거기다 올리거든요. 그거는 이 영상에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더보기란에도 있고요. 그 링크가. 비트코인 80K 돌파를 잠깐 했었고 지금은 떨어진 상태고, 강력한 저항은 83K에 있습니다. 이거를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 속도를 보면은 엄청난 단기 상승이죠. 되게 상승을 잘하고 있습니다.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중요한 가격은 83,000달러 부근입니다. 이때가 그죠, 강력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번, 두 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만 달러 부근에서 횡보한 뒤 지금 8만 달러 부근이죠. 다시 상승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저는 더 위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에서 되게 정치적이다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중간선거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때 동안 경제적으로는, 그리고 증시 쪽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채권도 그렇고요. 아마도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몇 개월 동안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미 매수를 끝냈죠. 아마 제 트위터 X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분할 매수를 이미 한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매수를 했어요. 수개월에 걸쳐서 이더리움 분할 매수 6번 완료했고요. 비트코인은 4회 분할 매수를 했고 아직 더 남았지만은 못했어요. 그리고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전부터 분할 매수 완료했었고, 이더리움 완료하고 비트코인 4차례에 걸쳐 분할 매수를 했고요. 금액이 적지 않고, 최근 시장이 상승하면서 이 매수가 저의 세미파이어 계획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차곡차곡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파이어 준비를 위해서. 세미파이어 포트폴리오에 공격수가 필요하고,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공격수는 코인입니다. 수비수는 이제 커버드 콜 아니면은 슈드, 그리고 배당 성장 관련된 주식, 그런 ETF들 말하는 거겠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전체 자산을 코인에 넣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커버드 콜과 코스피 200, 나스닥 100 이런 지수 추종 ETF도 하고 있고요. 커버드 콜 당연히 하고, 그리고 슈드 같은 배당 성장, 코리아 배당 성장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드라마틱하게 올리려면은 결국 코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번에 또 증명이 됐죠. 모든 돈을 수비적으로만 운영하면은 자산을 크게 늘리기 어려워요. 지킬 수는 있지만.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공격수가 필요하고, 저한테는 그 공격수 역할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애들이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 3억으로 파이어 하면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 10에서 15%가 필요합니다. 3억이면은 세금까지 떼려면 한 12, 13%를 이자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무조건 100% 커버도 콜로 채워야 됩니다. 생활비에 압박이 있죠. 그래서 3억 기준이면 연 10에서 15%가 필요하고요. 3억 원은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3억으로 투자 소득만 받아서 생활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은 진짜 3억이나 3억보다 미친 가격으로 커버드 콜을 해가지고 10% 넘게 해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세 전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소비를 줄이면은 가능해요. 그리고 돈이 남으면은 나스닥 100이나 코스피 200 이런 거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풀로 다 채워버리고 현금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분배 커버드콜 ETF를 찾게 되죠. 그러면은 미국 시장을 기반 혹은 코스피를 기반으로 하는 연 10% 이상 커버드콜 상품에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3억 가지고 연 2천만 원, 3천만 원 만들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커버드콜 100%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 이미 안 하고 있죠. 코인도 있고 저는 현금도 있고요. 그리고 그 현금은 CMA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슈드도 하락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해지가 되는 자산이죠. 지금 유행하고 있는 3억 커버드콜 100%는 저는 위험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분배가 안전이 아니에요. 커버드콜이 당연히 레버리지는 아니죠. 당연히 한배, 정배에서 가는 건 맞는데, 그래도 상승 때 상승을 다 못 먹어요. 이거는 커버드콜의 특징입니다. 분배율이 센 대신에 성장 때 많이 성장을 못합니다.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지난 5년 동안 코로나 시절 빼고는 시장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괜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버드콜이 괜찮다, 상승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론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경험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버드콜 역시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죠. 5년 동안 괜찮았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에는 언제나 폭락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시기가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 때 폭락을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커버드콜이 원금을 잘 지켜주는 상품이 아니에요. 실제 현물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폭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근데 커버드콜은 상승이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이 더딥니다.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초자산이 30에서 40% 폭락을 하면은 커버드콜 ETF 역시 상당한 하락을 피하기 어렵죠. 물론 배당금이 나오지만은 배당금을 뺀다면은 하락은 100% 두드려 맞습니다. 하지만 상승은 그만큼 못 가져가는 거죠. 반등하면 콜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상승분을 저도 가져가지 못한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는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100% 커버드콜 몰빵은 저는 위험하다고 지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금융위기는 다를 수 있어요. 빠른 개입이 항상 있었고 특히 코로나 때 아시죠?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로 내리면서 빠르게 회복을 했었죠. V자 반등. 근데 이럴 때는 오히려 코인 같은 변동성 큰 자산이 있어야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커버드콜로는 원금 회복이 더딥니다. 닷컴버블 2000년, 2007년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내는 시장이 수년에 걸쳐 바닥을 만들었죠. 이때는 돈 푸는 걸 잘 안 했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반드시 이런 형태가 반복될지 의문입니다. 코로나 때는 달랐습니다. 그쵸? 코로나 때는 돈 풀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금리를 꽤 높게 하면서 꽤 많이 유동성을 가져갔어요. 수년 동안 그걸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만약에 코로나 같은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는 시장이 폭락하자마자 금리는 제로 수준으로 내려갔고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됐고 V자 반등이 나왔죠. 전 세계적인 위기가 다시 발생해 금융시스템 자체가 위험해진다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또다시 빠르게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자산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때 커버드콜 100%는 저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금도 있어야 되고 채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세미파이어는 코인, 커버드콜, 배당성장, 현금, 국채 분산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인은 당연히 하고요. 상승장 때는 코인을 팔아야 됩니다. 단기 상승 때도 팔아야 되고 국내 커버드콜, 해외 커버드콜 이건 미국이겠죠. 이렇게 분산을 하고요. 미국 슈드 그리고 국내 배당성장 이것도 분산을 하고요. 이거 제가 저번 서밋파이어 영상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전부 다 4분의 1로 나누고요. 현금 국채 따로 들고 있고 코인 따로 들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분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금과 국채 그리고 슈드 같은 경우는 폭락장이 왔을 때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입니다. 시장에 대한 해지. 바닥일 때 V자 반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전체 자산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공격수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코인도 해야 돼요. 그래서 10년, 20년 동안 자산을 유지하면서 더 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세미파이어의 가장 주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배당도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직장에 있을 때 코인을 샀습니다. 저는 지금 되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는 유튜브를 하고 그리고 저렇게 세미파이어 준비하면서 커버드콜이랑 배당주로 하면서 시드를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하락장 때 크립토 인터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락하고 횡보를 꽤 오래 하거든요.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때는 해야 돼요. 나중에 제가 세미파이어 들어가면은 지금처럼 큰 금액을 위험자산에 넣기는 어려울 거예요. 당연하죠. 대부분의 자산이 저렇게 분산돼서 배당주에 들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근로소득이 있는 동안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에서 코인을 이용해 전체 시드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금 이번에 분할 매수를 잘 했고 그래서 바닥에서 잘 매수해서 꽤 많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안 할 때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가서 90K를 넘기게 되면은 어떻게 분할 매도할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할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낙관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아마 90K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달려들 거예요, 개미들. 그때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할 매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11월 초까지 미국 재무부가 중요하죠. 국채 바이백 9월부터 한다고 했어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까지 9월부터 11월 4일까지 적용이 되고요. 10년에서 30년 장기 국채 바이백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개입을 하면은 장기금리 안정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제 트위터 X에도 썼지만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는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면은 욕심을 줄일 때고요. 포모는 금지입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은 오히려 사는 게 아니고 욕심을 관리해서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 쪽이요. 그리고 아마 코스피 200이랑 나스닥 100도 그 많이 올라갔을 때 10월 말쯤에 분할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 초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9월부터 제가 생각한 목표가 오면은 분할 매도를 할 거예요. 니엘스도 잠깐 얘기할게요. 이 영상에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고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쿠팡에서 사던 그대로 같은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3억으로
파이어 하는 거 위험하다.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코인은 공격수고요. 그래서 하락에서 횡보할 때, 그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격수 역할을 코인이 한다. 앞으로도 이렇게 비트코인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올해 말에 어떻게 할지 말씀드렸고, 세미파이어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